는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암세포가 이용하기도 하고 발양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드시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조절하셔라.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파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늘도 리틀 약사님과 함께 양질의 정보, 이거 리틀 약사님 약학 박사시거든요. 박사의 권위에 기대어서 누구도 태클 걸지 못하는 정보를 뽑아내겠습니다. 박사의 권위. 박사의 권위는 없습니다. 네. 아, 예. 오늘은 좀 가벼우면서도 네. 근거 있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네. 영양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영양제 뭐가 중요한지 나 하나만 먹고 싶어. 다 먹으러 하니까 먹다 보니까 15개가 돼서 이러시는데 사람마다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다르시죠. 기준치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틀 약사님과 함께 영양제의 중요도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네. 일단 저는요. 네. 뭐 아무리 줄여도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하지만 먹다 보면 최소한 4-5개는 기본이지 않을까? 이런 게 대다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기본이죠. 근데-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알려주시면. 유산균, 오메가3, 효소, 비타민, 컬큐민, 피크노제놀, 코큐테. 그다음 요즘에 난각막 제가 여기 오. 엘보 때문에 저는 오메가3, 종합비타민, 마그네슘, B3K2, 커큐민, 피크노제놀 약사님 거 더리틀스 제품 먹고 있고요. 빌베리, 베르베린, 마늘, 리포진 비타민C, 글루타치온, 유산균. 근데 여기서 더 먹어요. 상황에 따라 근데 기본 세팅을 이렇게 섭취하는데, 자, 영양제 우선순위를 정해볼게요. 티어를 4개로 나눈 다음에 중요도로 분류를 하는 거를 많이 하길래 우리 MG 감성답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MG신가요?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아, 저는 MG 80년생까지는 MG 아닙니까? 아, 밀레니엄 세대니까. 잠깐만, 나 먹이는 거야? 그럼 나 80 밑으로 지금 얘기한 거야? 아니, 그 커트라인이 저 구- 걸려있어가지고. 그래, 저 90이라서. 90. 네. 오케이. 실제로 외모와 신체 나이는 90 이상.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어 1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약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산균, 오메가3, 효소 3가지. 3개. 저는 오마비디우시 한 방에. 5개잖아, 그럼. 욕심이 많아. 오마비디우시. 아니, 다 먹으라는 얘기잖아. 아, 다 먹어야 돼요. 아니. 오마비디우시. 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D, 유산균, 비타민 C입니다. 이거는 다 안 먹어도 되지만 요거부터 먼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는 사실 유산균, 오메가3, 효소를 선택한 이유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것처럼 음식이 중요하지만 그걸 먹고 나서 일단 소화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아하. 2차적으로 이제 장 환경에 내려갔을 때 장내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야 면역도 좋아지고 염증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거에 다 기본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장기간 먹었을 때 음식은 또 매일 먹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일 먹은 것들 그때그때 좀 도와주는 거. 음. 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영양제 감초다. 뭐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거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고 장기간의 임상 데이터가 가장 많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산균 오메가3 효소. 그러면 뭐 1순위는 서로 뭐 이 정도면은 서로 공감. 네. 약사님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근거 수준과 꼭 필요한 거. 네. 그거 기준으로 봤고, 두 번째로 네. 조금 비싸거나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먹는 게 이점이 큰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동갑하는 영양제로 늘 얘기했던 게 피크노제놀이랑요, 컬큐민. 커큐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제가 꼭 이거 오래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이아신아미드. 나이아신아미드. 네, 비타민 B3의 한 종류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커큐민. 컬큐민. 커큐민은 인지에도 좋고 염증 완화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맞아요. 관절에 다 좋은데 탈방 미인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암에 대한 불안감 예방하는 관점에서 약사님은 니코틴산아미드는 왜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이제 암에 대한 예방. 요즘에 근거 수준 높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니코틴산아미드가. 최근에 뭐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임상 5년간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도 나왔고요. 의약품 등급으로 했는데 유의미하게 나왔잖아요. 네, 유미하게 나왔죠. 그리고 저명한 곳에도 네. 등재가 됐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커큐민은 그런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 커큐민은 잘 고르면 좀 합리적인 금액에 좀 구할 수 있지만 저렴한 축은 아니다. 왜냐면 싼 거 하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네. 공법을 들어간 생체용률을 높인 것들 사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잘 아는 뭐 테라큐민, 메리바클큐민, 뭐 용비다 용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려면 좀 가격이 좀 나간다. 네. 그래도 장기간 먹기에는 좀 좋은 영양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피크노제놀. 피크노제놀.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계속 먹고 있는 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 추출물은 근거 수준 높은 식품에 가까운 거라서 마늘 추출물을 꼭 권장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섭취가 가능하고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성인병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있으신 분들 관리 목적으로 꾸준하게 섭취하면 좋은 게 바로 이 마늘이거든요. 마늘이 원래 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에는 나눠져 있고 네네. 그렇죠. 경계가 사실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으로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또 높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라는 또 기능성을 받아 있으니까 맞아요. 약사님 생각하시는 3, 40대 이후에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마늘 자체 식품 먹는다고 해가지고 탈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보통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제 하나에 마늘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마늘 보통 한 정당 한 2개에서 3개 이 정도? 그렇죠. 그러면 두 알 먹으면 한쪽 그 덩어리를 먹는 정도인가요? 그쵸, 한 4개에서 5개니까 네,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를 마늘 매일 먹는다고 해서 뭐 특이적인 부작용이 거의 생길 가능성은 낮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피드백을 꼭 고려하시고 필요하신지 안 필요하신지 좀 보시고 고르셨으면 좋을 그런 겁니다. 저는 철분이랑 철분. 관절 영양제. 네, 일단 철분은 한방적 의미에서 저희도 옛날에 보면 보혈, 혈을 보호하고 이래서 여자들한테 이제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철분은 반대적인 작용도 있거든요. 암세포가 철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발양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드시는 것보다는 철분의 어떤 수치가 좀 떨어져 있더라. 이런 분들에게 권장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이게 철분을 먹자마자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두 달 만이면. 그러면 딱 끊으면 다시 다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 4개월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드셔야 되고요. 그거를 3번 텀, 보통 12개월까지 먹는 경우가 가장 이제 빈혈 환자한테는 좋고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이제 혈이 부족한 증상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신 분들은 철분을 고르실 때 함량이 너무 높은 거 드시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그 밑에 함량 선에서 적절하게 드시거나 햄철 제제 부작용이 좀 덜한 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정상화되면 굳이 안 드셔도 된다. 상황에 따라 조절하셔라. 예, 일단 철분제는 그렇고요. 관절 영양제는 사람에 따라 기질적인 원인, 관절이 안 좋은 원인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사실 영양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뭐 수술이라든지 다른 요법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이제 그런 거 안 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영양제로 버티겠다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관절 영양제가 또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맞는 것들을 조금 먹어보면서 또는 조합을 잘해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야사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밀크시슬. 밀크시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먹고 보는 분도 꽤 많으시고 음주하고 나서 드시거나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는데 간부터 챙겨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젊으신 분들도 광고 때문에 그런다 그런 게 있어서 밀크시슬은 상황에 맞게 좀 고르셨으면 좋겠고 베르베린도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베르베린이 혈당템, 저속노화템, 체지방. 네, 뱃살 삭제템 이렇게 해서 막 풀리고 있는데 베르베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루타치온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백이냐, 피부 건강이냐, 아니면 간 해독이냐, 디톡스 요법으로 사용할 거냐, 부족한 걸 채우는 목적이냐, 그리고 콜라겐 또한 꾸준하게 섭취하면 좋을 건데 콜라겐도 사실 이 가격이 좀 저렴하진 않거든요. 검증돼 있는 것들은. 그래서 콜라겐도 목적에 맞춰가지고 진짜 피부 건강을 챙길 목적 또는 뭐 관절에 좋은 걸 먹든지 잇몸이나 이런 모발 건강, 손발톱 건강용으로 타겟을 딱 해가지고 딱 드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콜라겐 같은 경우도 사실 피부라는 게 어쨌든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콜라겐을 또 넣어줘도 어떤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는데 이거 먹는다고 나아지는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 같다는 네. 게좀 상당히 좀 동의를 정확히 하고요. 네. 파악해야죠.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생각 안 하고 드시기에는 좀 돈이 아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휴지기도 필요하고 조금 네. 먹는데 조심해야 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그 우선순위가 낮은 마지막 단계의 영양제는 무엇인지 얘기해볼까요? 저는 베르베린 아까 말씀하신 예. 베르베린이랑 하나는 루테인. 루테인. 네, 베르베린은요 RCT 여러 가지 연구들이 대부분 8주에서 24주 이내의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데이터가 되게 부족할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위장 장애가 있고 복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유해균을 뭐 죽여주기도 하지만 유익균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휴지기가 필요할 것 같고 간대사에도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약물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대사에도 분명히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드셨으면 좀 어느 정도 휴약을 하고 드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대 기본적으로 12주 정도 드시거나 뭐 최대 24주 정도까지 드셨으면 6개월이면 상당히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가 대부분 임상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 데이터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어봤거든요 인데나한테. 야 네. 니네 오래 먹어도 돼? 물어봤어요. 그 인데나가 어디냐면은 베르베린 파이터죠. 파이터죠. 그 유명한 원료 만드는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12주면은 안전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롱텀으로 뭔가 추적한 게 없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필요해서 음. 어쨌든 또 활성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베르베린이. 그래서 그런 이게 것들이- 저희 약사들은 사실 좀 겁내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거 맞아요. 지사제 성분이고 장애인 유해균 억제하는 목적인데 갑자기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템으로 뜨면서 조금 오래 먹기에는 부담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루테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을 먹게 되면 특정 암들이 있거든요. 뭐 폐암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이제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식이 패턴이나 다양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고용량을 먹는 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황반 변성이 되게 심하게 오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위험성을 감수하고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6개월 정도 드시면 조금 휴약했다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큰 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한 10ml 정도의 저용량 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여기에 뭐 피크노제놀, 빌베리 같은 거를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 또 루테인의 저용량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순위는 저는 홍국. 홍국 홍국은 고지혈증 약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빠르죠. 효과가 빠르죠. 이게 오래 먹으면 안 돼. 그래서요. 네. 이게 한 3개월, 6개월 맥스 조절하셔야 되고 대안이 되는 걸 먼저 시도해보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베르베린이 사실 고지혈증에 상당히 데이터가 많아요. 근데 베르베린 세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 추출물이나 카테킨도 뭐 있고. 카테킨도 있고 유산균도 거기 도움되는 게 있고 베타시토스테롤도 많이 먹어야 되긴 하지만 식이섬유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고 급해 빠른 피드백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우선순위가 낮은 거고 그 다음이 뭐 가르시니아 이런 것들 다이어트 보충제 간부담 되는 것들을 데이터가 좀 있는 애들을 굳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짜치는 건데 키 크는 영양제 좀 그래요. 키 크는 영양제는 우리나라 허가받은 것도 차이가 되게 별로고요. 그리고 뭐 소나무 기름 추출물 보셨죠? 피크노제놀이랑 다른 거잖아. 콩화용 같은 그걸-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단계에서 많이 하는 제품인데 비싼데 만병통치약처럼 나오지만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아연 고용량 요법 35ml나 뭐 그 정도 이상의 남성들이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적당히 드시다가 낮춘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철분 고용량 요법 이런 것도 적당히 하다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유비키놀. 유비키놀. 코엔자임 큐텐 중에 유비키놀, 유비키놀이 있는데 뭐 유비키놀이 활성형이고 막 이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격 대비 일단 별로고 또 불안정하고 제재가 가격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들어가면 어차피 위산에 의해서 유비키놀으로 바뀌었다가 흡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유비키놀을 먹을 이유가 없겠다. 맞아요. 대다수의 연구 자체가 코엔자임은 유비키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유비키논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약들약. 아무튼 오늘은 가독자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시는 혼란스러운 거를 좀 정리해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대충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어떤 그쵸. 건지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고요. 네. 끝으로 우리 가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으셨길 좀 바라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또 있다면요, 야사님 채널 가서 또 상담하셔도 되고요. 저희 또 밴드에 리틀 약사 상담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 오셔서 또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 빠이요.